한 주 쉬는 동안 꽤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 공개되고 있는 중인데요. 주목할 만한 시계들 중점으로 지난주 시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9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로 시작합니다. 베넨로스에서는 새로운 GMT 시계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델명은 BR05 GMT 화이트라고 정해졌고 시계의 특징을 모두 모델명에 적어뒀습니다. 05 시리즈는 베넨로스의 상징인 사각 케이스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와 귀여운 느낌이 드는 라인업인데 상대적으로 인기는 조금 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모델은 기존에 있던 블랙 다이얼 GMT 시계와 비교했을 때 화이트 다이얼을 얹은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41mm 사이즈의 베넨로스 325 무브먼트, 또 100m 방수 성능 등이 주요 특징이고 10월 출시 예정에 가격은 약 5,500달러입니다. 제니스는 의미 있는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수익금의 20%를 유방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하는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핑크라는 모델을 공개한 건데요. 유방암 자선단체인 수산 G 코멘의 핑크 리본을 표현한 핑크 다이얼이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10월은 유방암 인식의 달로도 알려져 있고 작년에도 약 20여 개의 시계 브랜드가 핑크 다이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제니스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시계 자체는 38mm 사이즈의 엘 프리메로 3600을 사용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해서 10월 한 달 동안 판매될 예정이고 가격은 약 $10,000입니다. 론지는 창립 190주년을 기념해 마스터 컬렉션 190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총 3개의 모델로 구분된 이번 모델은 옵션에 따라서 2종은 각각 190피스 한정, 또 한 종은 일반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약 1,500만원으로 책정된 한정판의 경우는 쉽게 건판과 회판, 그리고 18K 옐로우 골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300만원으로 책정된 일반판은 회판에 스테인레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디자인과 스펙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은하게 들어간 다이얼의 세로 무늬와 양각인 척하고 있는 음각의 인덱스들이 눈에 띄는 모델들입니다. 일반판의 경우는 마스터 컬렉션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세이코는 방대한 라인업만큼 다양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중인데 이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제품은 아스트론 GPS 솔라 1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2012년 첫 출시된 아스트론 GPS 솔라는 현대 시계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벌써 탄생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초신성의 폭발을 표현했다는 방사형 보라색 다이얼과 블랙 티타늄 케이스는 마치 우주의 신비함을 담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스트론 특유의 디자인과 OX53 무브먼트, 또 수없이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큰 특징들이고요. 10월부터 1,500개의 한정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데마픽에는 로얄오크를 대상으로 몇 가지 독특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셀프 와인딩 플라잉 뚜루비용과 퍼페추얼 캘린더 블루 세라믹 등입니다. 뚜루비용 모델의 경우는 눈에 확 들어오는 모델은 아니긴 한데요. 색상을 제외한다면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나 스펙 등에서 큰 특이점을 가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번 모델은 티타늄 케이스의 스모크 블루 그린 다이얼이 가장 큰 외적 특징이고 칼리버 2950 뚜루비용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 하나의 모델인 퍼페추얼 캘린더 블루 세라믹은 마찬가지로 색상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지만 그 색상이 로얄오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이 선택하지 않은 독특한 색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 세라믹을 사용했는데요. 확실히 독특하다는 인상이 느껴집니다. 이미지 컷으로 본 게 전부지만 세라믹 특유의 광이 나는 매끈한 질감보다는 스틸의 느낌을 주려고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41mm 사이즈의 칼리버 5134를 사용했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게 구매로 이어질까 싶기는 합니다. 타임엑스는 간만에 재미있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모델명은 워터베리 다이버라고 명명되었고 보시다시피 슈퍼 컴프레스 스타일의 다이버워치입니다. 최근 타임엑스의 시계들이 많이 예뻐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 약간 금액대를 높여서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시계를 많이 출시하고 있지만 타임엑스 시계라는 특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워터베리 다이브는 비록 어딘가 익숙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간 타임엑스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단번에 떠오르는 시계가 있죠. 레전드 다이버고요. 이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41mm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또 쿼츠 무브먼트 등이 주요 스펙이고 공홈 기준 한화 약 36만원입니다. 사이즈 자체도 레전드 다이버에 비하면 조금 작고 레전드 다이버 최대의 아쉬운 점인 긴 러그도 타임엑스 시계에서는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게다가 레전드 다이버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날짜창이 이 시계에는 없다는 점에서 레전드 다이버의 가벼운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시계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조디악도 복각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올림푸스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1960년대에 판매가 되었었고요. 종류도 꽤 다양한 모델이었습니다. 케이스 형태가 워낙 독특해서 가오리, 그러니까 많다라고 불리기도 했었다네요. 제 눈에는 가오리보다는 신들의 왕관이나 방패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비대칭 형태의 케이스는 37mm 사이즈고요. 50m 방수 성능, 또 STP 칼리버 1-11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4가지 바리에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900의 판매 중에 있습니다. 조디악이 아무래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얘만은 슈퍼맨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중입니다. 얼마 전 슈퍼맨 500 출시 이후 최근 3가지의 슈퍼맨 GMT를 공개한 건데요. 딱 떠오르는 슈퍼맨 디자인의 배트맨과 펩시, 흰검 베젤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가지 사이즈 옵션과 3가지 스트랩 옵션이 있고 새롭게 개발된 베젤 잠금 시스템과 500m의 방수 성능, 그리고 GMT 기능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베젤 잠금 장치의 경우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또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운 단점도 있는데요. GMT로 구현된 건 베젤 잠금 장치의 장점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예마 3000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약 1400유로로 선주문을 받는 중입니다. 자, 마이크로 브랜드도 살펴보죠. 발텍은 콜라보 한정판이 공개되었습니다. 콜렉티드맨이라는 일종의 시계 판매 업체와의 콜라보 제품인데요. 모델명은 MR01 블루 룰렛입니다. 모델명처럼 발틱의 MR01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시계는 다이얼 디자인 외에 대부분의 스펙을 공유하고 있고요. 현재 발틱의 MR01이 모두 품절된 상태라서 이 시계가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300회 한정판이고 500파운드로 책정되었으며 21일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스코버 안데르센이 꽤 바쁩니다. 9월 매주 금요일마다 1926 오토매틱 스페셜 에디션을 소량으로 출시하고 있기도 하고 키즈 컬렉션 판당고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1926 스페셜 에디션의 경우는 기존 모델의 몇 가지의 포인트를 강조해서 출시한 모델인데 첫 번째 주자는 블랙 앤 화이트 모델이었고 지난주에 공개된 시계는 스틸 그린 모델이었습니다. 각각 5개 한정판으로 공개되었고 워낙 예뻤던 디자인에 특정 포인트를 강조한 모델이라서 적어도 디자인만큼은 확실한 모델들입니다. 또 하나인 키즈 컬렉션 판당고의 경우는 어린이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탄생한 어린이용 시계입니다. 그에 맞게 32mm라는 작은 사이즈와 알록달록한 색감이 무척 매력적이고요. 데넨리의 새로운 다이버워치도 배를 벗었습니다. 1975 스킨다이버라 불리는 이 모델은 선택 옵션이 다양한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총 7가지의 기본 디자인을 시작으로 세이코 VH31과 미요타 902로 중에서 선택 가능한 무브먼트 옵션, 그리고 스트랩 선택지, 또 날짜창 선택까지 옵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옵션을 좀 선택하다 보니까 최저 $280부터 최대 $450까지 선택이 됩니다. 데넨리는 접근성 좋은 가격과 고유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시계로 유명한데 디자인 취향이 잘 맞는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슈타인하트의 새 모델은 약간 의문부호가 되는 모델들입니다. 일단 이름은 오션 39 메트로폴들이고요. 시계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어느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드벤처 클래식이라는 모델에 색상을 추가하고 포인트 변화를 꽤 한 시계인데요. 스펙 자체는 기존 모델과 동일하지만 훨씬 알록달록해진 추가 다이얼 색상이나 왠지 사이즈가 더 커지고 요란해진 브랜드 로고, 또 아우크스부르크의 풍경이 담긴 케이스백이 특징입니다. 제가 의아하다고 한 건 이 시계를 다이버 시계로 분류해놨기 때문인데요. 이 시계의 모티브가 되는 시계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빈티지 필드워치로 유명한 발타니도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레트로 쿼츠 크로노그래프 시계로 불리는 이 시계는 필드워치와 파일럿워치 중간 어디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발타니가 호평을 듣는 건 가격대도 한몫을 하지만 어딘지 쫀쫀하다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 덕분이기도 한데 이번 시계도 발타니의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세이코 VK61 무브먼트의 39mm 사이즈, 100m 방수 성능 등이 주요 특징이고 가격은 약 20만원대 초반입니다. 탈출 시간도 신제품을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브레게가 떠오르는 이번 모델은 국내에서 탈레게 혹은 중레게라고 불리는 걸 본 기억이 나네요. 검증받은 디자인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인 디자인과 또 탈출 시간의 자랑인 완성도, 또 가격대까지 3박자를 잘 갖춘 시계입니다. 38.5mm 사이즈, 미요타 2025 무브먼트, 50m 방수 성능의 열처리 핸즈를 사용했음에도 약 9만원대에 판매 중입니다. 장점이 참 많은 시계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케이스백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한자의 의미를 떠나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약간 불호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시계와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플워치 이야기고요. 새로운 애플워치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죠. 저는 애플워치 울트라를 보면서 꽤 다양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플워치가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저는 시계를 따라가려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워치는 이미 더 진보했고 더 많은 장르의 라이벌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시계 대용품 따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시계 시장에서 의외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손목에 찬다는 점 외에는 서로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소비자들은 시계와 스마트워치라는 두 장르의 제품을 모두 구매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현대 기술력의 집약체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가격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 데에 반해서 기술적 발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패션 아이템이나 헤리티지 등에 기대는 시계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이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시계의 가격을 높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은 시계와 생활이라는 전시 이야기입니다. 6월부터 시작된 이 전시는 9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서울 돈이문박물관 일대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전시는 총 9개의 테마를 가졌고요. 종로의 시계 골목 이야기,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 이야기,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료고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방문할 수가 있어서 좋은 구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주말에 서울 다녀올 일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방문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시계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채널이 채널명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곧 투표를 통해서 채널명을 변경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